네, 이번에는 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정민 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을 좀 인터뷰에 모신 이유가 좀 이걸 좀 여쭤보기 위해서인데요. 예, 지금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구속이 됐고 오늘 아침에 서울 경찰청장과 그냥 경찰청장 2명도 긴급 체포가 네. 됐거든요. 예. 근데 이 지금 그 계엄에 연루되어 있는 군 인사들은 직무 배제를 했는데 뭐 체포 구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경찰도 자기 조직의 수장을 긴급 체포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예. 뭐 지휘체계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사기관에서 신병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군 검찰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단장이 육사 출신에다가 대통령의 총애를 받은 듯한 그동안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조사본부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 내에서 이것을 적법하게 수사할 만한 세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예. 이 두 조직, 군 검찰단과 국방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그 계엄을 집행할 아주 핵심 세력들이거든요. 네. 정치인들 잡아들이고 나중에 이제 군사법원에 세울 텐데 이들이 다 그 수종 역할을 할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들이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 뭐 여인영이랄지 군내에 그 반전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수사조차 개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소환조사 한 명 했다는 게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자, 일단 먼저 기초 사실이 민간 검찰이나 경찰이 군 인사들에 대해서 뭐 체포 구속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죠. 군 검찰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 관할이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여야 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조사본부랄지 군검찰이 움직여야 체포도 가능하고 구속도 가능한데 네. 그들이 지금 뭐 검찰의 일부 군검사들이 파견됐다고는 하지만 예. 파견된 군검사들조차도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군인들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제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는 말이 안 들려오고 긴급 체포했다는 말이 안 들려오는지 지금 경찰이 늦었지만 긴급 체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네. 조직위 수장이지만 명백히 국회를 봉쇄하면서 그 내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네.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긴급 체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못하고 군검찰은 지금 뭐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이들도 엄밀히 말하면 다 직무유기고 내란의 동조 세력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보도를 보면 검찰이 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거는 네.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 파견된 군 검사가 하고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만약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면. 이게 순서대로 보면 대통령은 그렇다 치자고요. 탄핵 대상이니까. 예. 그런데 국방장관 구속됐죠? 그다음에 그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지금 긴급 체포됐잖아요. 예. 그 중간에 있는 게 여인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심정 조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건 아까도 말했듯이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군검찰이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반란 세력과 정신적으로 합세되어 있기 때문에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합세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육사라는 그런 단일 지휘 체계가 군내에는 작동을 한다고요. 아. 그리고 지금 군검찰과 조사본부를 육사 출신 수장들이 틀어지고 있어요. 아. 그들이 육사 선배들이 저지른 그리고 평소에 그 흠모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그 선배들이 저지른 이 반란에 대해서 단죄할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그 사람의 평소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네. 경찰도 국수본에서 이 사건을 맞자마자 왜 서울청장, 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겠습니까? 이것은 헌법을 유린하려는 매우 중대한 범죄고 경찰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역사의 그런 어떤 마침표 같은 걸 찍는 생각으로 하는 건데 군검찰이나 조사본부에는 군사경찰에는 그런 생각이 없죠. 심지어 군사경찰은 국회 그때 봉쇄작전에 가담한 듯한 지금 정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은 늘 그래왔던 거죠. 신병 처리는 둘째 치고
네. 증거인멸 문제가 있었잖아요. 혹시 그러니까요. 군 네. 검찰이 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데 혹시 이런 얘기가 좀 전해진 게 없었어요? 전혀 전해지는 바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 국회의원께서 검찰 단장한테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서버 압수수색해야 될 거 아니냐, 네. 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해봐라라고 말씀하셨대요. 네. 그러나 그 사람은 원래 그걸 기대할 수가 없는 육사 순혈주의자고 늘 그 육사 선배들과 매칭돼 있고 권력의 핵심과 매칭되어 있던 사람이 네. 갑자기 이번 일에 대해서만 태도를 돌변해서 그걸 단절하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군검찰 조직, 군사경찰 조직에 대해서도 완전히 근본적 개혁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요?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육사라는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독립시켜줘야 된다고요. 예. 지금 국수본이 완전히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상황에서 그 조직의 수장들을 체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검찰이나 군사경찰은 전혀 독립돼 있지 않아요. 아무런 독립 권한이 없고 수사도 눈치 봐서 해야 되고 네. 하명 수사나 하고 있고 해병대 사건에서도 보면 알지만 검찰단장이 장관이 지시했다 했는지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그 지시가 있으면 자기가 직접 날아가서 해병대 사령관을 뭐 조사한 사람인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국민의 명령이 있는데도 꿈쩍을 안 해요. 바로 그것이 이 군수사기관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들. 알겠습니다. 독립돼 있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난 거죠. 저 변호사님을 그 인터뷰해 보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박정훈 대령 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함인데요. 네. 이번에 이 그 내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연루되어 있는 군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몰랐다 내지 상부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박정훈 대령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박정훈 대령은 뭐냐? 부당한 지시에 그 굴하지 않았던 박정훈 대령의 그런 어떤 이런 모습은 왜 다른 군인한테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모든 군인들한테 그게 신념화되지는 않았는데 네. 점점 그 신념이 이제 번져갈 겁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국회를 창문을 깨고 들어간 그 군인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명령을 받아도 국회를 창문 깨고 들어가라는 명령은 위법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네. 그런데 그 상식을 작동시키지 않고 나는 군인이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돼. 나는 그 잘못된 신념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거죠. 네. 여인영 뭐 방첩사령관이랄지 네. 이 여러 사람. 그리고 이번에 다행히 그래도 그 실제 발포랄지 물리력 행사가 안 된 것은 약간의 그 변화 과정. 그러니까 위법 명령은 수행하면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이 번져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 일부 군인들이 그래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이제 그것이 완벽한 신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군 내부 세력에 대한 즉시적인 신병 처리 처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밝혀져서 처벌하는 거하고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바로 잡혀가는 거는 나머지 군인들한테 주는 시그널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네. 그나저나 박정훈 대령은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요 며칠. 어제도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제가 이제 어떤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명수계로 엿끌려던 자가 스스로 내란수계가 돼버린 예. 참 이거 소설 속에나 있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알겠습니다. 너무 닮은 이 일들이 우리 일과 너무 닮은 일이기 때문에 놀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판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낼지 좀 검토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